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네. 포체티노는 뭐 이제 나가셔야죠. 나가야죠. 나가셔야죠. 지금 메시가 5골을 넣고 이런 상황에 네,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프랑스 팀이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쉬고 있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날리고 있는 감독 한 명도 링크가 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디디에 데샹이 프랑스를 보니까 이 멤버로 이렇게 축구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지금 많이 멤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근데 어느 정도냐면 네. 우리가 브라질 멤버를 보고 와 이렇게 했잖아. 어느 타이밍에는 야 뭐야 브라질보다 더 센데? 라고 하는 부분이 제법 많은 팀이 또 프랑스예요. 멤버 진짜 구성어만 좋아요. 보면 진짜 네. 장난 아닙니다. 근데 너무 수비적인 축구를 해요. 네. 소극적인 운영이 나오고 경기 보면서 이게 좀 답답하죠? 답답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데마크 경기라거나 뭐 실전 결과가 월드컵에서 제일 중요한 거긴 그렇지. 하지만 유로에서 일단 먼저 좀 부진했고 네. 네이션스리그 우승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도가 크다고 나도 보진 그렇게 않아요. 봐. 그래서 유로의 부진, 만약에 월드컵까지도 부진하게 되면 레블레 군단도 새로운 감독을 어쩌면 찾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또 별개로 물론 프랑스는 정말 멈추지 않는 화수분처럼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긴 한데 지금 음바페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벤제마라는 대단한 스트라이커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단도 대표팀 감독으로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본인도 생각을 할 거예요. 지단은 똑똑한 그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대 교체 구간에 감독이 들어간다? 그럼 그 감독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단이 난 그런 선택을 할까? 잘 모르겠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는 딱 타이밍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성과를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리고 그 타이밍을 본인이 일부러 노리는지 안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그냥 태생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레블레 군단 지단도 언젠간 링크가 될 텐데 이게 빠르게 링크가 될지 아니면 조금 후의 시일이 될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지단이 파리 생제르맹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자,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지단의 요구사항인 파리 생제르맹과 프랑스 대표팀 겸직을 놀랍게도 파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 이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네. 겸직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클럽팀이랑 국대랑 겸직을 했었던 게 예전에 생각해보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사실 흔한 그림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되게 신빙성 있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파리에서 부진해요. 그러면 대표팀까지 신경 쓰니까 그렇지. 우리 집중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거꾸로 대표팀에서 좀 별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지 그런 거지. 그럼 대표팀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파리는 뭐 캠퍼스가 또 부임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기강을 잡고 쭉 이 팀에 전념해서 팀을 끌어당길 그런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 아무리 지단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표팀 겸직 이런 거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디 인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프랑스 언론도 아니고 그렇잖아. 스페인 언론 아니야? 문도 스페인 언론이죠. 언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마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 저도 그냥 루머 정도,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루머로 보이는데 그 루머 내용을 한번 보긴 하죠.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직후 파리에서 지단을 만났고 감독 최고 연봉인 2,500만 유로, 335억 원을 제시할 것이다. 카타르에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만났는데 이번 만남은 파리 생제르맹이 지단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데샹 감독이 프랑스 대표팀을 떠날 시 파리와 프랑스 국가대표를 동시에 겸직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지단은 파리 생제르맹의 새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의 가장 큰 꿈은 여전히 프랑스 대표팀을 맡는 것이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이 루머에 따르면 지단이 대표팀과 클럽팀을 겸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루머잖아요. 제가 지단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지단은 본인이 쌓은 업적 때문에 애지간하면 다 손해예요. 웬만하면 맞아요. 본전이고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업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야. 지금까지 그 아자르 영입 빼고는 무결점이거든요. 그래.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부담이 되는 자리 두 개를 다 맡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단이 여태까지 보여왔던 행보를 돌아봤을 때 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너무 지단 입장에서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 아무리 탐나는 자리라도 두 개 다 했다가 둘 다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지단은 이 정도의 무리한 선택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나도 그래요. 루머 정도로 보이는 것 같고. 자, 근데 좋은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파리 팬분들에게. 파리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시간은 끝났다. 네, 나가시고요. 루이스 캄포스가 새 파리 생제르맹 스포츠 디렉터로 확정이 되면서 2013년 6월까지 계약된 포체티노는 파리를 떠날 것이 임박해졌다.
캄포스는 이미 차기 감독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논의 중이라고 한다. 로마노 트위터에는 레오나르도 대신 캄포스가 공식 입단을 했고 곧 포체티노의 퇴단 발표를 할 준비를 마쳤다. 알켈라이프 회장은 새 감독을 결정하기 위해 최종 회의를 준비할 것이다. 포체티노 어디 갈까? 와, 그거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줬었던 최근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행보는 아마 빅클럽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안 볼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토트넘에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그런 경력들을 깡그리 무시당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할 때 누군가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기요. 근데 못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한두 마디씩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번 파리 생제르맹의 경력이 본인의 커리어에 좀 나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되게 중요한 시기였다고 봐요. 왜냐면 토트넘에서 나름 좋은 정말 냈단 말이야. 성과를 냈는데 꽤 성과를 냈어요. 말미 때 약간 깎이는 요소도 있었죠. 근데 뭐 그거는 말미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이런 애매한 단계에 있는 감독이 파리에서 딱 어떤 경화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상위권 구단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성공을 못 거두게 되면 상위권 구단이 자칫 멀어질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야 막말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엄청나게 잘 이렇게 이끌고 막 잘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어. 역시 지원이 되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좋은 축구를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뭐야? 아예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감독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더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그렇지. 결국 이 감독이 상위권을 이어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저는 포체티노가 그래서 파리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나도 좀 위험했다고 봐. 뭐 첫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첫 리그 우승을 했고는 성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첫 해 리그 우승 못 지킨 게 완전 그렇죠. 닐에게 빼앗겼던 거. 그게 좀 독이 되고 말았고 자 디마르지오에서는 무리뉴와 뭐 파리 생제르맹도 최근에 사실 링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따로 다룰까 하다가 금방 바로 디마르지오가 아니다. 그래서 뭐 무버지는 로마에 일단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정말 핫한 감독이죠. 가이티에를 노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휩쓸고 있는 감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목받는 감독들이 뭐 가이테 감독도 있고 저 아모린 감독도 있고 스포르팅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포르투의 콘세이산 감독 등등해서 굉장히 유명한 좀 떠오르는 감독들이 있어요. 이런 감독들이 있는데 포체티노의 후임자를 찾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무리뉴에게 눈길을 주었지만 로마에서 그의 입지는 매우 단단하다. 개인적으로 무리뉴는 항상 이탈리아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 인테리 때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로마에서도 결국엔 유럽 대항전 컵을 땄고 뭔가 그 무리뉴의 표정이 좀 편해 보인다고 해야 되지. 그 예전에 로마 원정 가는 버스 안에 원정가 돌아오는 버스인가 기차에서 피자 먹고 있는 무리뉴 보니까 너무 푸근해 보이고. 잉글랜드에서는 첼시 1기 때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2기 때나 맨유 때를 보면 본인도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래서 무리뉴는 100% 자유할 것이다 라고 디마르지오는 보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의 새 디렉터 캄포스와 무리뉴의 훌륭한 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둘은 현재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는 갈티에 감독을 노리고 있다. 현 니스 감독은 리그앙 최우수 감독을 3차례나 수상했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 감독 1순위에 올라있다. 뭐 생트티엔에 있을 때의 어떤 업적도 업적이지만 릴에서 이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니스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컵을 따낸 것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갈티에는 어쨌든 프랑스 리그 안에서는 지금 제일 좀 주목해볼 만한 감독인 건 확실해요. 그 니스가 뭐 승부차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쿠프 드 프랑스에서 파리를 꺾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감독이라 볼 수 있고 올해 가이티에는 리그 5위를 차지했다. 4위 스타드 랭가이타스 승률은 동일했습니다. 가이티에 또한 캠포스의 오렌지인으로 2017년에 가이티에를 닐로 데려온 것이 캠포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캠포스도 어느 정도 가이티에 대해서 이미 좋은 기대치가 있고 둘 간의 인연 또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 파리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단이 어떤 그 투잡을 뛰면서 나는 파리 감독을 하는 거 예를 들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오퍼를 했다. 이 파리 측에서. 그러면 파리를 선택하면 선택을 하고 레블레를 조금 더 뒤로 밀어놨으면 밀어놨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그냥 헛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은 그러니까 지단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오퍼가 아니라면 레블레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잖아. 맞아요. 그럼 파리 감독은 이제 갈티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디마르지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로익 탄지 같은 파리 생제르맹의 아주 유력한 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익 탄지가 가이티에는 니스와 함께 이제 첫 시즌을 마감했으며 2024년까지 계약됐다. 현 시점에서 가이티에는 도전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파리 생제르맹과 관련된 그걸 텐데 갈티에도 만약에 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 정도의 클럽은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에요. 성공시키면 본인 완전 이만큼 떡상하는 거고 안 되면 이 사람 B클럽에서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미 그러니까 포체티노처럼 쉽지 않은 클럽이야. 그렇죠. 이런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는 클럽들이 옛날에 첼시가 그랬고 맨시티도 나는 그랬다고 봐요. 스타들이 많으니까 장악력이 어떨지도 변수가 되는 거고요. 노이탄즈는 지단은 카타르의 유혹에도 파리 생제르맹을 지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당장 파리 감독직이 내키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레블레 군단의 부임을 그러니까 아예 집중하는 거를 목표로 하거나. 아무리 봐도 클럽 감독을 또 맡는 거는 지단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야. 그러니까 챔스를 따야 돼. 맞아요. 무조건 따야 돼. 무조건. 그래야 지단은 성공이에요. 그렇지. 파리에서 만약에 챔스를 땄다 그러면 성공도 성공이고 첫 챔스 트로피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면 지단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지단의 입장이라도 나는 안 갈 것 같아. 대표팀은 다른 영역이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 조국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는 좀 힘들어요. 괜히 명예를 건도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테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합니다. 생테티엔과 닐 이렇게 감독이 이끄는 그리고 동안 이제 니스. 그렇죠. 쿠프 드 프랑스, 리그앙 그리고 이번에 니스까지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우승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는데 주요 개인 수상을 보면 리그앙 올해의 감독은 2012-13 시즌에 공동 수상을 했고요. 닐 감독 시절에 리그앙 올해의 감독을 2018-19 시즌과 2020-21 시즌에 모두 세웠습니다. 그래서 컵대회 우승은 생테티엔에서 한번 차지했고 리그앙 우승도 닐에서 포체티노의 파리를 꺾고 차지했고. 우리가 갈티에 감독이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뭐 예를 들어 둥지를 바꾼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갈티에 감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만한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최근에 꽤 괜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 감독 누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갈티에도 만약에 아니야. 그리고 뭐 지단도 아니야. 그럼 누구지? 얘 느낌이잖아. 누가 저기를 가나? 나는 무리뉴 얘기 나왔을 때 어울린다 싶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거. 그럼 누가 될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